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명리 심리학자 운계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품격 사주와 시사 정치의 만남 사또사주 TV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예나 지금이나 김삿갓 김병인의 한시 시시비비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해도 꼭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해도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시비다. 요즘에 무엇이 옳다는 것인지 무엇이 그르다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내로남불 이 말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습니다. 운계식 사주에서 말하는 기운과 흉은 운계사주 명리학은 더 완전체 이론입니다. 사주 원극은 오행을 모두 갖춘 완전체를 이루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주 팔자는 오행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혹 오행을 갖추었다 해도 불완전한 오행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행 구조격과 오행 미조격이 있습니다. 미비오행복신과 유사미비오행복신이 있는데 운에서 이러한 오행이 오면 음양산삼약침술, 오행산삼약침술로 자기한테 좋은 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운과 흉운은 이러한 미비오행복신이 유사미비오행복신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나 이재명입니다. 천운과 천복을 타고났고 천재 이재명, 김대중 이후 탁월한 정치 지도자, 전략가 이재명,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정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이 세 사람의 알력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깐부 불사조 대통령형 김대중과 이재명 두 분의 공통점은 불공정,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고난과 역경 이 네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불공정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다면 71년도에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며 이재명도 2022년 20대 대선에 당선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천운도 있지만 하늘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계가 말한 천운,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이재명 이 세 사람의 대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이 이분들한테 좋은 운이고 다만 여기에는 형충, 합, 파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났을 때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운입니다. 보통 40년의 별의 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재명이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좋은 역사가 반복되게 하려면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두 번의 정권 재창출 실패에 역사론만 한다. 이젠 민주 진보 진영의 인권 변호사, 민주투사가 아니라 유능한 정치 지도자, 전략가가 필요한 때이다.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 지도자, 전략가는 이재명이다. 윤석열 정권 몰락의 소곡 신의 한 수가 한동훈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공화국 조만간 시작이 됩니다. 한동훈을 지명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제의 순사통치,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통치, 윤석열의 검찰통치. 저희 아버지 때는 순사통치, 일제의 순사통치, 나는 군사통치, 자식 때는 검찰통치, 손주 때는 민주통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새 기둥은 검찰과 윤핵관 그리고 무속입니다. 이 새 기둥이 항상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되는데 항상 무너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윤석열 3년간 뒤놓은 일이 없다.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운에 전도된, 그러니까 쿠데타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되고 지금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이전, 정호영, 한동훈 장관 지명 등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흉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싸움과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싸움은 양과 양의 대결이다. 숫소와 숫소의 대결이지 암소와 암소의 대결은 없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암소와 숫소 사랑 싸움입니다. 이것은 싸움을 붙인 게 아니라 서로 양과 양끼리 만나서 싸운 거라고 해서 사랑 싸움이라고, 우측에 있는 것은 숫소 싸움입니다. 이건 진짜 수컷끼리 싸우는 양과 양의 대결입니다. 궁합에서 남녀 구분 없이 오행의 양과 양이 만나면 항상 갈등이 있게 됩니다. 김윤한, 무속정치, 검찰의 음양관계. 김윤한은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3명을 합쳐가지고 김윤한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는 병화로서 여자지만 남자입니다. 양이고, 윤석열도 경금으로 양입니다. 한동훈은 을목이고 여기는 음입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한동훈에 의지하고 윤석열은 한동훈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은 을경합인데 이 을경합은 결국에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래 못 가고 헤어질 거라고 봅니다. 부창 부수, 개와 김건희, 그리고 부부의 저주. 노랑은 김건희의 저주 상징입니다. 김건희가 저주하는 모든 것에서는 꼭 노란 것이 나옵니다. 개사과도 노란 사과가 나왔고, 또 세월호 다음날 노란 스카프, 저것도 추모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서 추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면 몰라도 저런 것은 추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를 사나간다면 산책 시에는 배변 봉기와 함께 하는 센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전혀 맨주먹 붉은 피로 산책하고 있습니다. 사진 배경을 보면 옷도 보면 검정, 흰색, 청색, 그리고 물은 용산이 아니라 용산진입니다. 용산진은 노량진, 마포나루 이런 식으로 해서 물과 관계가 있다 해서 용산진으로 했습니다.
김건희의 노란색의 깊은 뜻, 얕은 수, 그리고 저주. 김건희가 사주에 토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토가 행운색인데 노란색을 꼭 피하고 있습니다. 그 노란색이 산을 의미합니다. 개는 술이고 술토죠. 노란색 5와 10을 의미하고, 그런데 본인은 유독 황색 계열은 싫어하면서 산은 무서워하면서 5와 10을 좋아하고 또 개는 좋아하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청와대를 북악산에서 용산 진으로, 그러니까 산에서 폭우로 옮기는 근본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나 산을 무서워합니다. 김건희의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토리에게 경찰 특공대견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학력, 경력, 그리고 계획에도 허위로 경찰 특공대견이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김건희는 자기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자기가 최고여야만 하고 또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검찰과 무속공화국입니다. 아마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공 스승이 최고의 사람이 법과 같이 와서 문화 메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로 해서 지금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무속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이 반드시 3년 안에 터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윤한의 검찰공화국 쿠데타 주역, 세 사람이 모여서 호랑이를 만드는 공화국, 3인성우 공화국입니다. 정권 내내 전국의 물타기, 기획사정 등 검찰의 정치 개입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데타 검찰 공화국의 주축들은 조국이란 주축들 위에서 3명이 서 있습니다. 참 누구는 쉽게 정권을 탈취하였습니다. 조국 영모의 검찰 쿠데타,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동 정권 운명체, 김건희는 여제이고 윤석열은 왕입니다. 한동훈은 사실장 국무실장, 윤석열식 위험 분산 없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이러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운명 공동체에서 3인 일체, 3인 성호입니다. 대한민국 수재 검사들의 위험한 수사 기법. 한동훈이 말하길 검찰은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있게. 그러니까 수사 수법이 막고 품는 수사,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이게 특수부 검사의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답이 없는 문제인데도 기어코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작과 창작을 합니다. 자의적인 좋은 놈과 나쁜 놈의 이분법적 흑과 백, 선, 악, 이렇게 해서 피와 구분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수재들의 수사 기법입니다. 검사들은 뻑하면 전국 지검장 회의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전국 토 세력가의 회의 같고 전군 병장 회의 같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및 허위경력 조작 진상조사 촉구, 이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폼생폼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폼생폼사, 권위주의, 의전에 살고 의전에 죽는다. 위에는 대한민국 검찰지검장들의 이상입니다. 운동장 같죠? 러시아의 푸틴의 이상,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검찰공화국, 군부독재 똑같은 겁니다. 운계식 해석 백노고 아마도 용산진의 용산시대 개국공신 김건희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김건희는 병화고 저 빨간 뜻이 김건희의 병화 일주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속적 의미의 일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는 권력 정치의 생리를 잘 아는 고수입니다. 아마도 민주당 의원 30명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건희는 4차원적 수재입니다. 한국의 정치판과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김건희 왈 국민은 개돼지다 곧 등판하려니 검찰과 경찰은 나를 잘 지켜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의 대운을 보고 계십니다. 3명 다 공교롭게도 흉운입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아마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 국민이 윤석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 쿠데타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청와대에 단 하루도 안 들어간다는 저주의 의미, 숙살지기의 조폭 기질입니다. 숙살지기는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향후 정치 변동을 위한 자기 힘자랑 및 나 이런 사람이야의 의지의 표현이며 난 한다면 한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가 싫어하는 애처가의 표상입니다. 처가 싫어하면 안 한다. 나를 따르라 경고의 메시지. 윤석열표 브랜드와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조폭과 검사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행동은 같고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입니다. 윤석열은 앞으로 3년이 고비입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에 집착하고 김건희에 꼼짝 못하는 이유 사주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 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사주에 목이 없습니다. 김건희는 목이 하나가 있고 한동훈이한테는 목이 2개가 있습니다. 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한동훈이 목이 2개라 또 정치에 잘합니다. 관심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나 기획력을 한동훈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가 없는 재능인 한동훈이 지혜롭고 아이디어맨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또한 좋아하게 됩니다. 둘이 주기는 잘 맞습니다. 윤석열의 청와대 저주에 대한 분석을 다른 방면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성, 윤석열의 깊은 뜻, 이 궁터에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5년에 전궁인 경복궁을 창건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다리는 경복궁의 후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 조선에서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시 조선에 맞게 해석을 하면 북악산 청와대는 이승만을 2조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종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집착하는 이유는 용산 진 청와대를 옮긴 걸로 해서 이분은 창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조의 이승만, 윤조의 윤석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조는 공이 있는 왕한테, 종은 덕이 있는 왕한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단 하루도 안 들어간다는 윤석열의 저주와 숨은 의도를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묘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묘호는 조, 종, 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묘는 임금의 시호로서 임금이 죽은 뒤 종묘에 그 신의를 모실 때 드리는 존호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조는 나라를 처음 일으킨 왕이나 국통, 즉 나라의 정통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쓰고, 종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에게 붙였습니다. 조선은 군사부 일체의 가치관을 가진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왕이며 스승이며 어버이였습니다. 임금이 승하하면 묘호를 쓴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조, 종, 그리고 군이 있습니다. 군은 연산군과 광해군, 즉 신인은 종묘에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건진법사와 건의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윤석열이 왕이 되었으며 도읍지를 용산 진 청와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윤조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무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장명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가 세운 나라에서 윤석열이 왕이 되고 도읍지 용산에서 5월 10일 이런 창건일이 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열린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땡땡당, 아마도 전국정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도 조만간 윤석열 당으로 보수 대통합을 하는 당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변형을 통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쁜 역사는 반복된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성공 1차, 윤석열 정권 윤석열 당화 2차, 아마 여소야대에서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계 개편은 보수 대연합을 위해서 내각제, 이유는 영구 집권을 위해서, 그 다음에 헌법 개정. 그러나 헌법 개정은 찬성하는데 내각제는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 중임제를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 정권과 검찰 정권, 요것을 은계는 4월 10일 날 예측했는데 4월 13일 날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를 2기 검찰 정권의 대선주자 한동훈이라는 말이 조만간 나온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나왔습니다. 향후 윤석열의 투명한 정치 도발 계획은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대통합 및 당명 변경, 윤석열 당의 변신, 아마 여기서 민주당 일부가 그리 흡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의원내각제 추진, 한동훈 경력 관리인데 한동훈은 전두환의 노태우 또는 장세동, 노태우의 박철원, 아마도 장세동이나 박철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기 정권 재창출을 한동훈 추대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이재명이가 정권을 탈환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민정수석실은 건동밀실, 건의와 동훈이에 의해서 좌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깐부 전두환 정권과 윤석열 정부의 평행이론, 군사 쿠데타와 검찰 쿠데타의 평행이론, 노태우, 전두환, 장세동, 한동훈과 윤석열. 한동훈은 윤석열의 후계자는 못되고 황태자 내지는 군기반장 장세동 정도의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장관 지명의 신박한 그리고 황당한 발탁 이유, 그 전에 민정수석 우병우 아들의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발탁 사유는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 이번에 윤석열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이유는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한다. 한동훈은 전두환 정권의 노태우냐 장세동이냐 인데 저는 장세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주는 우파 유동학 씨가 제시한 사주인데 이걸로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회성 정권 유지용 소모품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번에 낙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각제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한동훈은 후계자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선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림 반푼은치도 없다. 절대 불가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한동훈은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 박철원 정도로, 박철원의 역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김건희의 최측근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편집국장,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의 역할. 그런데 윤석열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국민을 개 뒤집치고가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을 지명함으로써 마지막 패가 다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 운명은 기껏 6개월에서 10개월을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을경합으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김건희와 궁합해서 김건희가 한동훈에 의지하는 관계, 한동훈이가 서포트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끌어주는 운명, 한동훈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독자적인 세력 구축은 절대 불가하며 의원 내각제라면 윤석열이 이끌어주면 수상은 가능하지만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단순 무식, 고맙게도 일찍 모든 패를 다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제주 오등봉 민간 특혜 개발 사업 비리가 있어도 건드리지 마세요. 딸이 옵니다. 옛날에 딸이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라 개새끼들아. 내가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옛날에 그 토론회에서 어떤 분에 의해서 달걀 세례를 받고 나서 딸이 올린 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주 예측 1차입니다. 운계식 단순하게 이격으로만 한번 구분을 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천부진 사주가 맞다면 근거 2는 오로지 운계 비기로만 판정한 겁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과 윤석열의 대결이 되고 만약 이낙연, 정세균, 박영선이 나온다면 해보나 마나 무조건 집니다. 경기지사는 김동연, 안민석, 그 다음에 김은혜 정도. 김은혜는 윤석열의 입김으로 유승민을 물리칠 겁니다. 김동연, 안민석이 김은혜를 무조건 이긴다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사주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공천이 좋으면 민주당이 서울시장
시장과 경기지사를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맨발의 이재명, 기득권 세력의 이낙연, 정세균 이렇게 대결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에는 추미애가 있으며 이 두 분은 대통령 직선제, 중임제를 선호할 것이고 개파를 가지고 있는 이낙연과 정세균은 내각제 또는 절충형 대통령제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선,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다른 시도지사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이는 전라남도에서 도지사가 될 수 있지만 서울에서 서울시장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역대 국무총리 출신 대통령 출마자들의 흑역사입니다. 운계 비기 사주 입기억으로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황교안, 이해창, 김종필, 이한동, 고건 이 모든 분들은 대통령 출마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이분들의 사주에 오행 구족격이라 그렇습니다. 사주에는 운계식 사주에는 오행 구족격과 오행 미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측에 보면 역대 정부의 국무총리들이 오행 구족격이 아니고 오행 구족격입니다. 오행 미족격은 대통령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한결같이 오행 미족격이고 국무총리는 오행 구족격입니다. 총리 출신은 삶의 이력상 추진력과 독창성 그리고 근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오행 구족격의 단점이라고 보면 되고 운계가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만약 이 사주가 송영길 사주가 맞다면 오세훈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송영길은 정치계의 최고 천재입니다. 모유층으로 테러 당함으로써 액땜을 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오세훈과 이낙연이 붙으면 이낙연이 100% 지고 이것은 전남지사 선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오세훈 사주의 운세 흐름표입니다. 지금 현재 61대운에서 을대운에 지금 현재 지선과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반반입니다. 잠이 천으로 밑에 지지에 잠이 천으로 직전 변동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수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되더라도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기 21대 대선은 100% 낙마입니다. 윤석열의 입 경기지사 지지율 1위는 김문혜, 그 다음에 김동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서울시장, 경기지사는 운계비기 이격과 별의 순간으로 예측이 되는데 일단 김문혜는 오행 구족격으로 김동연은 오행 미족격으로 그래서 김동연이 승리한다고 예측합니다. 다음은 김동연 후보의 사주 운세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별의 순간에 2등급 운이지만 오행 미족격으로서 국민의힘 후보들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계시 김은혜 사주 운세입니다. 오행 구족격으로 보나마나 국회의원은 될 수 있는데 경기지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유승민의 사주 운세 분석입니다. 유승민 사주도 오행 구족격으로서 대통령 출마, 서울, 경기 이런 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주는 운계식 이낙연 사주 운세 분석입니다. 오행 구조격으로서 전남지사는 지역적인 걸 영향으로 가능하나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는 부적합합니다. 이 사주는 박영선 사주로서 여기서도 오행 구조격으로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대선에는 매우 부족한 사주입니다. 모든 고민 해우소, 심리분석 및 심리상담치료사, 사주감정, 사주치유사, 사회복지사, 아동 청소년 진로 상담사, 부모 교육 지도 상담사, 운계 혁신 장면가, 궁합, 교류분석 상담사, 운계는 전문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주명리 심리학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